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또 전 시간에 이어서 전번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 문제를 풀고 또 진도 나가고, 이번에 마지막 교시는 피곤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16회차 해설부터 들어갑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추정 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을 최초에 내용요수 5년이고 20만원짜리고 잔존가치가 2만원, 정액법을 적용해 취득하였다. 2003년 초에 한국은 2003년을 포함한 잔존 내용들 4년으로 변경하고 잔존가치는 다시 3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런 건 정당한 회계 변경이 됐을 때 2003년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22회 기출문제가 좋아서 그대로 한번 내본 겁니다. 그럼 이 내용 연수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됐을 때 이걸 추정 변경이라 하지요. 이 추정이 바뀌었을 때는 과거가 잘못된 건 아니고 앞으로만 잘 해나가면 돼요. 이걸 우리는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잘하라. 전진. 그럼 그동안 해왔던 걸 먼저 제거해야 되겠지요. 그럼 애시당초 처음에 20만원짜리를 1년도, 2년도, 2개 년도까지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새로운 장부 가격을 가지고 4년에 3만원의 잔존가치로 변경하여 새로운 감가상각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첫째가 애시당초 취득한 가격이 20만원이었고, 요 20만원 가지고 2년분의 감가상각을 해보자. 그럼 잔존가치가 바로 2만원이었으니까 뺀 나머지 18만원을 가지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자는 거죠. 그럼 처음에 5년이었다가 그럼 5년 중에 2년은 감가상각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12만 8천원 만큼은 감가가 이미 진행돼 버린 거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8만원에 5분의 2 한번 해봐요. 얼마나 감가상각을 했는가? 2년분. 네, 5분의 2. 그럼 7만 2천원이 2년분 감가상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만원에서 2년분 감가상각을 뺀 나머지가 12만 8천원이 2003년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2003년 새로운 시작이 12만 8천원인데 또 잔존가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3만원으로 질적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만원 뺀 나머지 9만 8천원 가지고 바로 내용 연수는 다시 시작하자. 5년이었다가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4년으로 바뀌었으니까 4분의 1만큼이 올해 감가상각이 되겠지요. 그럼 그 중에서 4분의 1, 4년 중에 1년치 하니까 올해 감가상각은 금액이 얼마 나온다? 24,500원이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의 내용은 처음에 업무용 차량이었고, 자동차였대, 뭐 사용 자산이지. 취득 원가가 50만 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가 5만 원이다. 그럼 총 감가상각은 45만 원 가지고 감가를 해야 되겠지. 그럼 처음에 연수 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2년 초에, 그러니까 2년 초, 1년 딱 지나서 2년 초에 차량의 잔존 내용 연수를 3년으로 바꾸고 잔존 가치가 2만 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추정 변경이 됐다. 그럼 앞으로 잘하면 될 것이고, 과거는 과거대로 한 대로 그냥 묻어두고, 그 대신에 감가상각을 연수합계법에서 이제 정액법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한 회계 처리가 됐을 때
22년도 1년 지나서 새로운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감가상각 그대로 해 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자. 1년치 감가상각은 정상적으로서 연수합계법으로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초 장부 금액은 50만 원이어서 잔존 가치가 5만 원이니까 요 5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45만 원 가지고 연수합계법으로 하자. 연수합계법의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1, 2, 3, 4, 5 다음 몇이다? 15, 15. 그럼 15분의 첫 해 연도는 5로 해주면 첫 감가상각은 첫 감가상각은 얼마가 되는 것인가? 요 50만 원에서 5만 원 빼서 15분 하니까 얼마? 15만 원. 그러면 50만 원에서 15만 원의 감가상각을 뺀 나머지 실제 새로운 감가상각이 시작될 금액, 이것이 바로 얼마가 남는다? 35만 원 가지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럼 35만 원 가지고 새로 시작하니까 35만 원 가지고 감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잔존 가치가 2만 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 뺀 나머지 32만 원 가지고 감가상 33만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야 할 텐데 계속 연수합계법이냐? 아닙니다. 연수합계법에는 무슨 법으로? 정액법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바꾸면서 내용 연수는 몇 년이다? 3년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3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11만 원이 새로운 감가상각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보실까? 2001년 12월분. 2001년도 12월 달에 종업원 급여 500원이 발생했다. 참 금액이 추접시키는 하지만 장부의 기록을 누락해 버렸대. 이러한 회계처리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이 지급하면서 2002년 1월에 지급하면서 2002년 비용으로 다 떨어버렸대. 그럼 500원이 요걸 전기하고 단기로 본다면 이 단기에 해당된 비용과 전기, 그럼 여기서 전기에 500원을 플러스해야 될 금액을 안 해버리고 여기에다가 지급액을 500원을 비용을 더 추가로 했으니 전기에는 11달치 월급이고 단기는 13달치가 돼버린 거예요. 1년에 이 현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원래 정상적인 분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급여 500원을 써주고 그 다음에 미지급 금액을 해서 잠시 부채로 좀 만들어 놔서 내년에 다시 대체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부채 기록하고 비용을 추가해야 될 것을 미지급 급여라고 해서 부채를 추가하고 비용을 추가해야 될 것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년도와 2년도 문제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2001년 비용 500원이 덜 들어갔다. 그럼 이쪽이 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비용과 잠시 부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자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01년 말에 부채를 덜 잡아버린 거예요. 비용 잡고 부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 경우에 부채가 과소계상됐다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그 다음에 2001년 말 자본이 500원이 과대계상됐다. 이 소리는 뭔가? 비용을 덜 적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익이 많아지고 이익이 많아질 때는 잉여금이 더 커졌다는 거죠. 잉여금은 자본에 속하니까 자본이 과대계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2002년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비용이 500원이 추가된 것이므로 당기순이익이 2002년도에 과소계상 현상이 발생이 돼버리죠. 그러면 과소계산된 것이지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이쪽이 덜 잡고 이쪽을 많이 잡았으니까 그로 인하여 이쪽은 순이익이 과소계상, 이쪽은 과대계상의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물론 자동 조정은 되겠지만 일단은 이 경우에 이건 과소가 돼야지 과대가 돼서는 영향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제의 정답은 5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8월 1일에
요거 날짜 잘 보세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12,000원을 전액 현금 지급하면서 성급보험료로 일괄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기간이 지났든 아니든 일단 다 성급 처리했다는 거죠. 그 1년치를 주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달은 올해 보험료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만 선급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럼 올해는 5,000원은 올해 보험료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7,000원은 차기에 선급보험료로 남겨서 바로 다음 기 보험료가 돼야 되겠지요. 이를 수정분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분계를 해야 될 것이 보험료 올해 거 5,000원 잡고 대변에다가 바로 선급 대변에다가 선급 보험료로 해놨던 거 선급 보험료란 자산을 바로 5,000원을 빼서 올해 비용으로 추가시켜야 할 것인데 아니했다는 것이죠. 1년의 이 현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8월 1일 지급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냐. 선급보험료 12,000원 때문에 현금 12,000원 이렇게 썼다 처음에 쓴 거예요. 근데 결산 때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 보험료 5,000원과 선급보험료 5,000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선급보험료를 빼줘야 돼요. 처음에 선급보험료를 바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급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바로 5,000원은 선급을 빼서 잠시 자산을 제거하고 보험료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선급 보험료 5,000원을 뺄 것을 안 뺐으니 자산이 5,000원이 과대 계상이 되고 또 이것은 바로 부채와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럼 자산이 과대돼서 바로 보험료라는 비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500원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익이 많아짐으로써 잉여금이 증가를 하게 되겠지 5,000원이. 그래서 자본이 5,000원이 과대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현상에 따라 정답은 1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문제입니다. 이건 상품의 내용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혼동을 많이 해요. 그럼 5번의 지문은 무슨 뜻이냐? 실제 재고조사를 하는 거래요. 실제 재고조사법을 했다는 것은 실제 상황을 파악했다는 거겠죠. 21년 말에 재고 상품이 10,000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원가가 10,000원짜리인데 과소계상, 누락을 해서 과소계상했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말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말을 적게, 마이너스 적게 10,000원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본한 것 상품 중에서 말이 크면 순이익이 커진다. 순이익이 커지려면 매출원가가 그만큼 줄겠지. 그래서 반대로 말이 적게 해버리면 바로 이익이 적어진다. 이익이 적다는 것은 원가는 비용이 커진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이러한 재고자산은 올해 잘못되더라도 내년에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내년에는 또 반대 현상이 돼서 역현상이 발생하여 자동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년도간에 이런 상품의 재고가 잘못된 것들은 2개년도만 지나면 자동으로 맞춰진다. 총계 합계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자동 조정적 오류라고 하지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서 옳은 것. 그러면 21년 매출원가는 10,000원이 어떻게 될까? 재고액을 10,000원을 더 빼서 매출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덜 뺐으니 매출원가가 무슨 대상이 된다? 과대계상의 현상이 나타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된다. 말 같은 소리 하네. 원가가 과대계상이 되니까 영업이익을 줄여야지. 마이너스 줄이지요. 그 다음에 기초재고자산 10,000원이 어떻게 되느냐? 과대가 아니라 과소현상이 나타나죠. 다음 연도. 기초가 적어버리죠. 그러니까 2년의 매출원가는 과대가 아니라 뭐예요? 과소계상이 되는 것이고 과소 적어져 버리고 누락된 기말 재고자산이 2002년 중에 판매됐다면 2003년 매출 총액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자동 조정으로 끝난 거니까.
그래서 범죄의 정답은 그나마 옳은 것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 6번 봅니다. 자, 21년도에 처음 설립을 했고, 추정 전에, 결산 정리하기 전에 시산표에 소모품으로 나와 있대요. 5만 원이었다. 결산 결과 미사용 소모품이 2만 원이 있다면, 원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소모품이 2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 소모품으로 자산으로 나와 있던 것을 비용으로 떨어줘야 되겠지. 결산 때 가서.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 B 3만 원, 대변의 소모품 3만 원을 빼서 잔액 소모품 2만 원만 남겨야 한다 이 소리죠. 수정 붕괴 영향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수정 전에, 그럼 결과적으로 수정 붕괴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요 소모품이 5만 원 중에서 2만 원만 남기고 비용으로 추가되니까 당연히 비용 얼마가 3만 원이 증가한다. 당연히 수정 붕괴 영향이니까. 누락했다는 게 아니고 비용 3만 원이 증가해야 한다. 그럼 비용이 증가로 인하여 자본의 영향이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3만 원 줄어들게 되겠지. 이익이 3만 원이 감소해야지 2만 원이 감소된다. 이건 잘못됐고, 자산이 증가나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산은 오히려 2만 원, 3만 원이 감소해야 되겠지. 비용으로 떨어지니까. 선거법료가 빠져야 되니까. 부채는 영향이 없는데 있다 했으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옳은 거 정답은 1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더워요? 덥죠? 나만 더운가? 조금 좀 내리세요. 지금 슬슬 별로 몇 분 안 됐는데 저 실실 졸려고 그러는데. 네. 18도로 해서 땡땡 얼릴까? 아니야, 너무 안 돼. 그럼 23도 좋아, 23도에. 문제 7번 가봅니다. 20X1년도 4월 1일에 향후 1년간 4월 1일서부터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창고를 임대하고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한 달에 100원씩 해서 1,200원의 임대를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다 처리했대요. 그럼 처음에 분계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차변에다가 현금 등 적고 1,200원, 대변에 임대료 수익 1,200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근데 기말에 수정 분계를 안 해버렸대요. 그 기말에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 그럼 이 경우에 4월 1일서부터 받은 거니까 4, 5, 6, 7, 8, 9, 10, 11, 12 9달 치는 임대 수익이 맞아. 하지만 석 달은 내년 거야. 그럼 내년 거 된다면은 요 임대 수익을 차변에다가 임대 수익 300원 줄이고 대변에다가 미리 땡겨받은 거 다음 년 임대료다 그래서 선수 임대료 이렇게 300원에 대한 잠시 부채 그 다음에 수익으로 이렇게 빼줘야 된다고 해요. 수정 분계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첫째, 부채 300원이 과대 계상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부채 300원이 과소 계상이 돼야 되지. 과소. 잠시 부채가 늘어나야지. 그 다음에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을 300원을 빼서 수익을 줄여야 되는데 못 줄였으니 잉여금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자본이 과대 계상된다는 건 맞고, 이건 수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비용과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냐? 수익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300원이 과세 계상이 된다. 그럼 이 경우에 수익이 300원이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임대료가 바로 1,200원이니까 바로 300원이 아니라 수익이 뭐예요? 과소 계상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현상이 수익이 안 왔을 때 수익이 과대 계상이 된다. 그러면 임대료 수익을 갖다가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 수익이 과세 계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 맞는 말인데?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군요. 표시가. 이게 맞고요. 이게 틀렸네요. 부채가 과대 계상된다. 이것이 아니라 부채가 이걸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 과대가 아니라 뭐예요? 과소 현상이 나타나겠지. 영향을 물어보니까. 이거 정답을 고쳐주시기 부탁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금 건 이거죠? 5번. 표시 잘못. 5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가봅니다. 다음 수정분기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 수정분기에 누락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 원래 못 준 이자 비용이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수정분기를 해야 돼. 이자 비용 대변에 올해 거 포함시키면서 잠시 미지급이자 잠시 부채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이 경우에 영향으로 오른 것은 뭔가? 그럼 이자 비용과 미지급 이자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요것을 갖다가 이걸 누락을 해버렸으니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과소되고 또 부채를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 부채가 과소되고 그다음 이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안 들어갔으니 자본이 과대 표시되고 이것은 맞는 건데 1번은 바로 앞에 비용 부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본이 이자 비용이 들어가서 자본이 과소돼야 될 텐데 이렇게 과대 표시된다는 건 맞죠? 누락을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그럼 비용이 과소고 그 다음에 부채를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 부채가 과소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가야 되는데 안이 들어갔으니 자본이 뭐냐? 과대가 나타나야 되겠죠. 비용 쓸 걸 안 썼으니까. 그로 인하여 잉여금이 많아지니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요. 그 다음에 비용, 자본이 과대 표시되고 그 비용이 과소, 안 썼으니까 적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본의 과대 표시되는 건 맞는데 또 부채는 써야 될 걸 안 썼으니 과소 표시 이거는 맞는데 여기서 바로 뭐냐? 비용이 과대됐다는 건 아니라 과소가 된 거죠. 안 썼으니까. 그것이 잘못됐고. 그럼 네 번째, 비용, 자본이 과소 표시되고, 그럼 비용 과소는 맞아. 덜 들어갔으니까. 그로 인하여 비용이 덜 들어갔으니 자본이 과대가 나타나야 돼. 왜? 비용이 덜 들어갔으니까. 부채는 쓸 걸 안 썼으니 부채가 바로 뭐냐? 한마디로 과소로 나타나야 되겠지. 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비용이 들어갈 게 안 들어갔으니 과소가 나타나고 부채가 미지급 비용해서 이자가 들어가야 될 부채를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 과소로 나타나고 또 비용을 쓸 걸 안 썼으니 그만큼 잉여금이 많아짐으로 자본이 뭐가 된다? 과대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맞는 것은 정답은 5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가봅니다. 한국은 10월 1일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봐요. 10월 1일. 그럼 결산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이 났네. 잔존 가치는 1,000원,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다. 그러면 12만 1,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면서 기계장치를 소모품으로 잘못 기록해버렸대. 이런 멍청이가. 이게 장비로 써야지.
소모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 당연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원가 모형 그대로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그럼 먼저 틀린 걸 잡아서 고쳐야 되겠지. 그런 소모품으로 썼던 12만 1,000원에 대해서 대변에다가 소모품 12만 1,000원을 없애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기계 장비라고 하는 유형 자산을 12만 1,000원 이렇게 써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에 임했다는 거죠. 그럼 결산 때 요 12만 1,000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12만 1,000원에서 감가상각을 한다는데 무슨 법이냐? 월할 상각할 것이며 정액법으로 5년 상각할 것이래. 그러면 12만 1,000원에서 정액법이나 연수학계법 두 가지는 잔존가치 빼고 계산한다는 거. 나머지야 미상각 잔액 가지고 하지만. 그러면 12만 1,000원에서 1,000원을 빼면 금액이 12만 원이 나오고, 이 12만 원에서 정액법으로 상각하니까 5년이다. 나누기 5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5일은 5, 5, 4, 20. 얼마가 나온다? 2만 4,000원이 1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될 금액이에요. 근데 요 2만 4,000원을 그대로 하고 싶은데 올해 연수는 다 채웠다? 못 채웠다? 못 채운 상태. 그러면 10월 1일이니까 12달 중에서 10월, 11월, 12월 하니까 몇 달만? 석 달치만. 그러면 금액이 12분의 3 하니까 금액이 얼마 나온다? 6,000원 안 나와요? 6,000원 이렇게. 계산을 직접 좀 해줘요. 항상 나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자, 그럼 여기서 금액이 얼마 나온다? 6,000원. 그래서 월할 상각을 해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은 6,000원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계장치 이렇게 해서 12만 1,000원 살리고 소모품비 10만 1,000원 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요건 새로 해서 6,000원 6,000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가상각은 6,000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 빼고 기계장치 살리고 이렇게. 9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오늘 이제 2회인데 17회차로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전부 다 재무 분석론에 해당이 됩니다. 재무 분석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뭘까? 자, 6월 말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이건 뭐 결산 시점에 분석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재무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첫째, 유동자산이 12만 5천 원이고 당좌자산은 2만 원이다. 유동부채가 10만 원이다. 근데 여기서 7월 1일에 상품 10만 원, 상품 원가는 5천 원이지만 바로 뭐냐, 만 원에 팔면서 현금 5천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이 거래를 반영한 후에 당좌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당좌 비율. 그럼 당좌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변경 전 비율 한번 보자고요. 유동부채가 10만 원이다. 그럼 유동부채가 10만 원에서 당좌자산은 당장 갚을 동원, 현금 동원해서 갚을 자산들. 그러면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가 당좌니까. 그럼 반영 전에 당좌자산은 얼마였느냐? 2만 원이 나왔다 이거. 2만 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상품 매입으로 인하여, 상품을 삼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느냐? 상품을 갖다가 만 원을 판매를 했다는 판매.
상품을 매출을 했다. 그럼 원가가 상품을 10,000원에 판매하면서, 매입이 아니라 판매. 수정하겠습니다. 상품 매출로 인하여. 이렇게. 상품 매출로 인하여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 경우에 10,000원짜리를 판매하면서 현금 5,000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분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다 같이 한번 보니까 상품은 바로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0원의 상품이 나갔고 현금 5,000원을 수령했다. 그러면 현금이 5,000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바로 5,000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상품은 다시 한번 상품은 얼마짜리가 나갔다? 5,000원짜리 재고자산이 감소하면서 매출 이익이 또 얼마가 나오냐? 5,000원 나왔겠지.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상품 매출로 인하여 당좌자산 10,000원이 현금 5,000원과 매출채권 해서 10,000원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동부채는 변함이 없어요. 부채, 빚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동부채는 100,000원이 변화가 없는데 그 중에 당좌자산이 외상대금과 현금 이렇게 해서 바로 5,000원, 5,000원에서 10,000원이 증가했으니까 당좌자산이 20,000원에서 10,000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변경 전의 비율이 20%였다가 결과적으로 반영 후에 당좌자산에 대한 비율이 얼마? 30%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그 비율은 몇 프로가 당좌자산이 몇 프로가 변함이 됐다? 몇 프로? 몇 프로가 된 거예요? 30%가 됐다. 비율 자체가. 그럼 조금 당좌자산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2001년 초에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이 3,500원이고 그 당좌자산이 3,500원이고 재고자산은 1,500원이다. 두 개 합친 것이 유동자산 아니냐. 그리고 유동부채는 2,000원으로 나타나였다. 여기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서 이 경우에 유동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한번 현재 있는 상태의 비율을 변경 전, 이 수정 전에, 이 반영 전 걸 한번 보자고. 반영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제일 먼저 이 중에서 유동 부채가 2,000원이니까 그리고 유동 자산은 당좌가 3,500원, 재고 자산이 1,500원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하게 되면 유동 비율이 나오겠지. 그럼 이 두 개를 3,500원과 1,500원 합치니까 금액이 얼마 나온다? 금액 계산하세요. 두 개 더하면 5,000원. 그럼 결과적으로 유동 비율은 몇 프로가 된다? 2,000원에 5,000원이니까 몇이다? 5,000원 나누기 2,000 하세요. 1점. 2.5 그러면 250% 비율이 된 거예요. 250%. 2.5배. 그러면 당좌는 어떻게 됐을까? 유동 부채가 2,000원이고 그 다음에 당좌 자산은 3,500원이 나오는 거니까 3,500원. 그러면 당좌 비율, 산성시험 비율이라 그래서 당좌 비율은 3,500에서 나누기 2,000을 해보세요. 1은 2, 2, 7, 14. 2점, 1.75, 그러니까 175%.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품 1,000원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그러면 상품 1,000원을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0원이. 1,000원. 그 다음에 외상. 상품 1,000원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그 다음에 현금 나갔고, 그러면 당좌가 줄면서 재고자산이 늘어났고, 하지만 유동자산은 변함이 없고, 아직은. 그 다음에 또 외상대금 5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500원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왔으니, 이 경우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이 경우에 부채는 뭐가 되느냐. 바로 뭐냐. 부채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아직. 그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상품이 재고자산이 얼마 늘었다? 얼마가 늘었다. 그럼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좌 비율이나 바로 뭐냐. 당좌 비율이는 바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재고자산이니까. 그 대신에 현금 얼마가 나갔다? 1,000원이 나갔다. 그럼 결국은 상품 1,000원 들어온 것은 유동자산에는 속하니까 여기서 상품 1,000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이 또 유동자산이 나갔으니 또 마이너스 1,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당좌자산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은 들어왔으니까 당좌 비율에는 상관이 없고, 그 대신에 여기에 나가 있는 현금 1,000원이 빠졌으니 당좌 비율에서 1,000원이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현금 500원이 들어왔으니 유동자산이 늘어난 경우에 이 유동자산은 한마디로 당좌자산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으니 여기서 또 마이너스 500원이 돼서 유동자산은 줄고, 그 다음에 당좌자산이 또 나갔으니 마이너스 5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럼 금액을 계산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럼 이 경우에 한번 보자. 유동 비율서부터. 자, 여기 있는 5,000원에서 1,000원 더하시고 1,000원 빼니까 도로 얼마? 도로 얼마? 5,000원. 그 다음에 또 500원 더하고 500원 빼니까 도로 5,000원이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니,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유동자산들이야, 유동자산들. 그 유동자산은 전체에 영향을 받으니까 2,000에 5,000이고. 그럼 도로 2,000에 5,000 됐으니 유동 비율은 종전과 똑같이 됐으니 변함이 있고 없고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결과적으로 당좌 비율이 어떻게 될까? 당좌 비율은 2,000에서 원래 3,500원이 있던 것이 500원 빼고, 그 다음 뭐냐 하면 500원 또 더하고 빼니까 제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00원만. 결국은 빠지니까 2,500원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당좌 비율은 2,000에서 2,500원에서 2,000 하니까 비율이 올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한마디로 유동 비율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쉽게 유동 비율서부터. 유동 비율은 증가가 전체 유동자산이니까 상품도 유동, 현금도 유동이니까 증가가 얼마? 증가 얼마? 1,500. 감소 얼마? 1,500이니까 유동 비율은 또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에 이건 전부 다 500원, 500원 전부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당좌자산이 현금이 나가고 재고자산이 1,000원만 들어온 거니까 결과적으로 당좌 비율 쪽에만 1,000원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당좌 비율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불변하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음을? 2번에 있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된 것을 한번 전부 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상품을 1,000원에 취득하면서
현금 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에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70과 60이었다. 그럼 한번 가상의 수치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유동비율은 70이니까. 그러면 유동비율을 해보니까 유동부채. 그냥 금액을 써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유동부채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었다면, 가정하는 겁니다. 유동비율이 70%라면, 유동자산은 얼마였다? 7만 원 정도에서 70%가 있었겠지. 그냥 가정에 제가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60이었다. 그럼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 그냥 똑같이 10만 원 한번 잡아보고. 가상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60이 당좌 비율이었으니까. 여기서 바로 뭐냐? 당좌 비율은 60이니까 6만 원 정도 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60%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70과 60의 모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품 1,000원을 취득하면서 현금 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상품이 1,000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로 뭐냐? 제일 먼저 바로 현금으로 500원을 지급하고, 현금 500원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다. 유동부채가 늘어났네, 500원이. 그럼 이 거래를 가지고 한번 유동을 한번 맞춰보자. 유동. 그럼 이 경우에 이걸 그냥 상계에서 바로 처리하세요. 유동 비율을 맞출 때는 유동 자산 1,000원이 늘고 현금 500원이 빠졌으니까 결국은 유동 자산은 결과적으로 얼마가 늘어났다? 500원. 500원 늘어난 게. 그 유동 자산이 500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부채가, 유동 부채가 500원이 또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500원을 플러스 해보세요. 그럼 이제 나눠보세요. 자, 7만 500원 놓고 계산을 놔요. 직접 놔요. 7만 500원 나누기 10만 500원. 어때요? 에? 뭐가요? 70점. 70.15. 그 유동 비율은 올랐네. 어떻게 나누셔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7만 500원 나누기 10만 500원. 네. 분모로 나눠야죠, 분자를. 아, 공 하나 덜 쳤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을 볼게요.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늘어나는 것은 재고 자산이니까 당좌 비율에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부채가 500원이 늘어났으니까 얘는 500원이 부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현금 500원이 빠졌으니까 당좌 자산이 500원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만 원에서 500원을 빼니까 놓으세요. 59,500원에서 나누기 10만 500원. 분모가 커졌으니 결과적으로 몫은 줄어 안 줄어? 줄게 나타나겠지. 그러면 결과에는 60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50. 9.2. 그러면 당좌 비율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제의 정답은 몇 번에 있음을? 5번. 증가, 얘는 또 감소가 나타나겠지. 집에 가서 열심히 풀으세요. 기본서 봐가면서. 그 다음에 4번 문제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휴식하세요.